안녕하십니까? GCCL입니다. 바쁘신 와중에 귀한 시간 내어 2025년 2회 GCCL 웨비나에 참석해주신 여러분 모두 감사드립니다. 간단한 안내사항 전달 후 GCCL의 김윤기 팀장이 진행하는 웨비나를 시작하겠습니다. 시청하고 계신 웨비나 화면 하단에 Q&A가 있는데요. 발표 내용에 대해서 질문사항이 있으시다면 Q&A에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남겨주신 Q&A는 웨비나 종료 후에 이메일로 따로 답변 드릴 예정이므로 답변 받으실 이메일 주소도 함께 남겨주세요. 웨비나 진행 도중에 수신장애, 음영장애 등 시스템 오류가 있을 시 채팅창에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바로 확인하여 도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웨비나 종료 후에 간단한 설문조사가 시행될 예정인데요. 추첨을 통해 응답해 주신 분들 중 총 10분께 소정의 상품도 전달드릴 예정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 진행할 2025년 제2회 GCCL 웨비나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웨비나는 셀 베이스드 바이오 에세이 개발과 밸리데이션을 주제로 바이오 의약품 개발을 위한 셀 베이스드 바이오 에세이 개발과 밸리데이션 그리고 그 고려사항에 대해서 자세히 소개할 예정인데요. 셀 베이스드 바이오 에세이는 셀 베이스드 포텐시 에세이라고도 하고요. 바이오 의약품의 생물학적 활성을 세포를 통해 측정하는 시험법으로 의약품이 세포 내에서 기대하는 효과를 제대로 발휘하는지 확인하는 데 사용됩니다. 이번 웨비나를 진행해 주실 GCCL의 연구 1팀 김윤기 팀장은 인천대학교 생명과학 석사를 취득하고 이가캠 바이오사이언스와 원진 바이오테크놀로지에서 항암제 및 약물평가 분야의 풍부한 경험을 쌓아오셨습니다. 그럼 이처럼 수많은 경험과 전문 지식을 보유한 김윤기 팀장이 진행하는 웨비나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GCCL에서 연구 1팀 맡고 있는 김윤기입니다. 앞서서 소개해 주신 것처럼 저는 작년에 GCCL에 합류하기 이전에 약 12년 동안 인비트로 분야에서 다양한 신약 개발 연구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특히 다중표적 바이오 신약에 대해서 4가지의 셀 베이스드 어세이를 개발하고 퀄리피케이션하여 GMP 사이트로 기술 이전하였고 해당 약물의 미국 FDA 임상 1상 승인까지 완료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당 경험을 바탕으로 셀 베이스드 포텐시 어세이의 개발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들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리고 밸리데이션 항목들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조금은 기본적인 내용이 될 수도 있고 좀 부족할 수도 있지만 오늘 발표 내용이 여러분들의 업무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순서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포텐시의 정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FDA에서는 임상 결과뿐만 아니라 실험실 수준에서 확인되는 약물의 효능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ICH에서는 그보다 조금 더 스페시픽하게 정량적인 바이오로지컬 어세이를 통해서 측정되는 약물의 생물학적 활성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바이오로지컬 어세이는 포텐시 어세이 또는 바이오 어세이라고도 부를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분석법 개발과 밸리데이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보면 분석법 개발 그리고 스크린 단계에서부터 밸리데이션이나 기술 이전을 고려하는 것이 좋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GMP 배치를 생산하는 그런 시점이나 일정은 보통 그 다음 단계인 IND 서브미션이나 그리고 임상 개시 시점까지 이렇게 연동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GMP 배치 생산 전에 밸리데이션이나 이런 기술 이전이 지체되어서 시간이 지체되게 된다면 일정이 지연되게 된다면 단순히 GMP 배치 생산만 지연되는 것이 아니라 이어서 IND 서브미션이라든지 계획한 그런 임상의 일정들이 다 같이 미뤄지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들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앞단부터 이런 밸리데이션이나 기술 이전을 고려하여서 분석법을 개발하시는 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선택하는 분석법은 약물의 주요 MOA를 반영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약물의 일부분
내 바이올로지컬 액티비티만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약물이 구성하고 있는 모든 바이올로지컬 액티비티를 측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뭐 한 가지의 분석법으로도 가능할 수 있고 불가능하다면 두 가지, 세 가지 분석법을 통해서 활성을 분석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분석법을 밸리데이션 하는 과정에서는 다일루션 리니어리티 스터디가 가장 핵심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일루션 리니어리티 스터디를 통해서 렐러티브 어큐러시라든지 프리시전 그리고 레인지 이러한 사항들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다일루션 리니어리티 스터디가 밸리데이션의 핵심이 된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저희 GCL에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이 셀 베이스드 어세이를 개발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계획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GCL에서는 이 셀 베이스드 포텐시 어세이를 제공한 그런 경험은 없지만 어떻게 보면 이 포텐시 어세이보다도 난이도가 높다고 할 수 있는 앨리스팟이나 FRNT 같은 서비스를 계속해서 제공해 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뛰어난 역량을 바탕으로 검체 분석 임상 단계뿐만 아니라 그 이전 단계에서부터도 저희 GCCL이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좀 준비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GCCL의 셀 베이스드 바이오 에세이 개발과 밸리데이션에 대한 김윤기 팀장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시간 내어 참석해주신 여러분께 감사 말씀드리며 GCCL의 다음 웨비나에 대해 간략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다음 2025년 제3회 웨비나는 5월 28일 수요일 오후 2시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웨비나에서는 임상시험의 추정 모수를 신약개발 프로토콜에 효과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가이드를 중심으로 ITT 분석 제고부터 비만 및 종양약 분야에 이르기까지 실제 적용 사례를 소개할 예정입니다. 에스티먼드는 추정 모수로서 FDA 등에서 프로토콜을 에스티먼드 프레임워크에 맞춰 작성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며 식약처에는 아직 방영이 되지 않았으나 최근 관련 가이드라인도 발행되었습니다. 이러한 에스티먼드의 최신 동향과 적용 사례에 대해 영국 AJP 스태티스틱스의 통계 컨설턴트이자 아이콘 클리니컬 리서치의 글로벌 생물 통계학 책임자를 역임한 앨런 필립스 박사, 그리고 CNR 리서치의 김재석 이사, 유아미 박사가 발표할 예정입니다. 또한 웨비나 종료 후 간단한 설문조사에 참여해주신 분들 중 총 10분을 추첨해 소정의 상품을 드릴 예정이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5년 두 번째 GCCL 웨비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다음 웨비나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